네, 안녕하세요. 류창훈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어떤 세금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매도자나 매수자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이제 양도할 경우 또는 그 취득 시 허위 계약서를 그 매도자 입장 또는 매수자 입장에서 왜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 살펴보도록 하면, 일단 저희가 뭐 업계약서도 있고 다운계약서도 있습니다. 업계약서를 보통 쓰는 이유는 어떤 경우죠? 일단 매수자가 좀 그 대출을 많이 받고 싶어 해요. 예, 대출을 많이 받고 싶어 해요. 매매 금액을 좀 높여놔야 많이 받으니까. 그리고 좀 취득 금액을 높여놓으면 나중에 본인이 팔 때도 양도세가 절감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매수자가 야 업하자 이렇다고 해서 매도자가 무조건 오케이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매도자는 양도세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 업하는 경우는 어떨 때 업을 많이 하죠? 매도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양도세 감면 대상자예요. 가령 뭐 농지다. 그럼 8년 작용해서 1억 원 감면 받는다. 이런 어떤 양도세 감면 대상자인 경우, 즉 매도자에게 이 업을 해도 피해가 안 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대체로 이렇게 업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또 다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운을 하는 경우는 매도자가 대체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걸 야 좀 다운 좀 하자, 나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매수자 입장에서는 낮게 하면은 물론 취등록세는 적게 낼 수 있지만 본인도 나중에 양도세를 많이 내야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이제 그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대체로 매수인이 그냥 집 난 이거 하나만 갖고 계속 갖고 있다가 비과세 받을 거야 이런 분들, 아니면은 뭐 농지라면 난 이거는 계속해서 농사 지을 거야 뭐 이거 팔 생각 없이, 그래서 8년 이상 지으면 나중에 1억 원 감면 받으니까, 그런 분들일 경우 매도자가 대체로 요구를 하는 거죠. 야 좀 낮추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양도할 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취득 당시에 계약서를 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취득, 그러니까 내가 지금 파는데 아주 예전에 취득할 때 계약서가 너무 작아서 그거를 좀 올렸으면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체로 어떤 경우예요? 물론 이제 양도세가 많이 나와서 그런데 전 매도자가 이미 제척 기간이 10년이 지나가지고 전 매도자한테 어떠한 세금적 피해가 없을 경우, 이럴 경우 야 어차피 그 계약서 우리가 다시 써도 너한테 아무런 피해 없어. 나중에 네가 실제 이거 주고 샀다고 얘기해도 너한테 피해 없으니까 우리 다시 쓰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전 매도자가요 아예 세금 대상이 아니었어요. 뭐 비과세였거나 아니면 감면이었거나, 그러니까 야 너 어차피 비과세였으니까 아유 계약서 우리 좀 올리자, 1억이었는데 한 2억으로 올리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양도세 감면 대상이었어요. 이런 경우 취득계약서를 좀 올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업이나 다운이 발생하는데요. 그러면 이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만약에 걸렸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세무상 어떤 불이익이 있냐면, 첫 번째 그 비과세나 감면이 아닌 경우를 먼저 들면, 만약에 계약서 걸렸다 그러면은 그 실제 업이나 다운을 안 한 그 금액으로 양도세를 재계산하겠죠. 재계산해서 세금 다시 납부하라고 하죠. 그죠? 양도 금액을 다운했다 그러면 그 원래 금액대로 해서 양도세를 다시 계산해서 원래 낼 세금 더 내라, 이제 이런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내가 그 지금 아까처럼 매도자가 지금 비과세 대상이에요. 또는 감면 대상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금액을 예를 들어서 뭐 업을 하거나 이제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요. 이 비과세를 부인을 합니다. 부인을 하는데 얼만큼 부인을 하냐면, 만약에 비과세를 안 했다라고 하면 낼 세금과 실제와 그 실제 금액과 그 거래 신고한 금액 차액 있죠? 업다운 차액. 요거 둘 중에 비교해서 작은 금액만큼을 비과세를 부인합니다. 예, 부인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감면 대상자예요. 농지 뭐 8년 자격 감면 대상자예요.
감면 대상자라도 만약에 이렇게 그 허위 계약서를 작성을 했다라면 감면받은 금액과 그 다음에 이 업다운 차액만큼 요거 둘 중에 작은 금액만큼을 부인당합니다. 감면이 부인당해요. 요거는 제가 사례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원래 낼 세금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세법상은 항상 벌에 해당되는 게 있죠. 가산세라고 있죠. 가산세. 그래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계약서, 허위 계약서이기 때문에 40%짜리가 적용이 되고요. 납부가산세는 이제 2019년부터는 만원당 2.5원으로 바뀌어서 대략 연이율 9.13%, 1년마다 이건 붙는 거고요. 이거는 한 번에 붙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과태료 규정이 있죠. 그 실거래 신고와 관련된 과태료 규정. 그래서 실제 거래 금액의 5% 이하에 대해서 과태료 규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 비과세를 부인해주고 감면을 부인해주는 규정이 뭐 아주 옛날 것도 다 이렇게 부인당하냐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2011년 7월 1일 이후에 취득 계약을 했거나 아니면 양도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이번에 그 양도 금액은 내가 업이나 다운하는 게 아니라 취득 금액을 하는데 취득 금액을 만약에 내가 예전에 이전에 한 거였다. 그런 거면은 이제 비과세 부인이나 감면 부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요때 이후에 그 취득을 한 거나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는 내용.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사례를 들어서 그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거죠. 원래는요. 취득을 1억에 샀어요. 1억을 사서 5억에 원래는 이제 파는데요. 근데 매도자가 비과세 대상이에요. 비과세 대상. 그래서 세금이 없어요. 세금이. 그러다 보니까 매수자가 야 어차피 너 세금 없는데 우리 이거 좀 업하자. 7억으로 업하자. 나 대출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양도세도 좀 적게 나오게 이거 업하자. 내 대신 좀 돈 좀 줄게. 이렇게 해서 7억으로 업을 했습니다. 그 차액이 이제 2억을 업한 거죠. 그러면 나는 이제 비과세 신고를 해서 세금이 없는데 이게 걸렸어요. 걸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걸리면 이게 비과세가 아니라고 했을 때 세금이 얼마냐 이거죠. 비과세가 아니라고 했을 때 세금 얼마예요? 이걸 저희가 이제 대략 계산해 보면 뭐 차익에 대해서 15년 보유하고 세율 적용하면 9,500 나옵니다. 9,500. 그러면 원래 이거 비과세인데 비과세가 아니라고 했을 때 세금 9,500과 이 2억 둘 중에 작은 금액만큼을 비과세를 부인합니다. 비과세를 부인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9,500치 9,500치를 세금을 내라 이겁니다. 세금을 내라. 둘 중에 작은 금액 세금 내라 이거예요. 결론은 둘 중에 작은 금액 그 세금 내라. 그래서 즉 9,500을 세금을 내야 되고요. 비과세가 부인당했고 그 다음에 9,500에 대해서 내야 할 세금에 대해서 40% 가산세 그 다음에 이게 뭐 1년 전 거였다 그러면 9.13% 만약에 그 뭐죠 그 뭐 몇 년 전 거였다 그러면은 뭐 해마다 이게 붙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는요 이 실제 이 금액에 대해서 5%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만약에 거래신고를 매수자가 직접 거래한 걸로 하면 매도자 매수자가 맞을 것이고 공인중개사님께서 했으면 공인중개사가 두드려 맞았을 것이고 이제 그렇게 과태료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케이스는 이런 겁니다. 뭐냐면 매도자가요 감면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8년 이상 농사 지었어요. 그래서 1억 원 감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이제 감면을 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예전에 1억에 샀어요. 1억에. 그런데 이번에 이제 7억에 팔아요. 그러면 이걸로 이제 세금을 계산하면 한 1억 4천이 세금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세금 1억을 감면받아도 4천만 원을 내야 돼요. 4천만 원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조금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에 나한테 판 사람도 잘 알고 제척 기간도 뭐 벌써 막 15년, 20년, 10년이 한참 지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나서 그러는 거죠. 야, 어차피 너한테 피해 하나도 안 가니까 계약서 우리 예전에 1억에 샀지만 야, 이거 3억으로 다시 쓰자. 왜? 3억으로 쓰면은 세금이 9천 나와서 1억 원 감면하면 이 세금이 아예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거를 계약서를 썼죠. 썼는데 즉
이제 그 취득금액을 2억을 업한 거죠. 그렇는데 이게 걸렸어요. 걸리면 원래 감면 받았었다라면은 받을 금액이 원래 1억이죠. 1억 그죠? 이 1억을 부인하겠다. 요 둘 업다운 차액과 요 그 감면 받을 금액 1억 둘 중에 차액만큼을 부인하겠다. 즉 감면 받았을 1억을 세금을 전액 납부해라. 전액 납부해라. 감면 받았을 세금 1억을 전액 납부해라. 이렇게 그 세금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산세 1억에 대해서 40%, 그 다음에 그 1억에 대해서 납부가산세 하루 만분의 2.5원씩 해서 9.13% 가산세가 있고요. 과태료도 1억 원에 대해서 5% 이하가 있는데 요때가 1억 원대가 뭐 그 실거래 신고 제도 시행 전이라면 뭐 과태료는 없겠죠. 과태료는 없습니다. 어 그럼 이제 이 과태료에 대해서 이것도 한번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이거죠. 실거래 가액과 신고 가액의 차액이 만약에 실거래 가액과 뭐 그 10% 미만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 취득 가액의 2%가 과태료가 있고요. 10에서 20%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4%, 그 다음에 그 실거래 가액과 20% 이상 차이가 나면 취득 가액의 5% 이렇게 과태료가 있다. 요거까지도 참고로 알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그 말씀드리면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걸리게 되면 이제 비과세 부인당한다. 즉 내가 비과세 적용을 안 했을 때의 세금만큼, 그리고 요 업다운 차액만큼, 요거의 둘 중에 작은 것만큼 부인당한다. 감면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뭐 절대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그 잠깐의 어떤 세금 욕심 때문에 이렇게 나중에 더 큰 불이익을 보는 경우를 저희 세무사들은요 사실은 그 종종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 뭐 낼 거 내고 그렇게 신고하시는 게 좋겠죠.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